오늘의 업앤다운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성 내용이 나오면서 장중에 7%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좀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우리 최종호 파트너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슈가 좀 터지면서 뭐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었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7%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ST큐브가 오늘 상한가를 좀 보여줬었고 면역 관문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조 이상 그리고 많으면 한 100조까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래서 뭐 제넥신, 넥스트사이언스, ST큐브, 뭐 신라젠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 그리고 특히 제넥신 같은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그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CRO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위탁 생산과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업체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같이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피를 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뭘까라고 본다라면 바로 바이오 업종들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좀 뛰어넘는 실적을 일부 종목들 중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호재성 뉴스와 같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종목 좀 보자라면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제넥신과 관련돼서 종목을 한번 좀 차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주시면은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하락 추세에서 세기 패턴이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량이 주어지고 면역 관문 억제제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슈, ST큐브, 뭐 주가 상한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역시 뭐 제넥신도 오늘 면역 관문 억제제와 관련된 뭐 수혜주로 묶이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머크라고 있는데 머크의 키트로다라고 있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도 동사가 좀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뭐 상승도 있었지만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호재성 뉴스와 더불어서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호재성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주들도 같이 엮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제넥진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제넥진도 일단 뭐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예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도 그 시장 이야기할 때 예. 바이오 섹터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수혜가 뭐 예상이 돼서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뭐 진단 키트나 아니면은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서 바이오 기업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나 움직임을 크게 봤을 때 일단은 뭐 시장이 턴을 하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분명히 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 빈 공간 그러니까 그 주도주도로 강하게 수급을 이동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자금을 묶어두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제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밖에 딱히 개인적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유는 왜냐면은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던 안 주던 뭐 IMF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뭐 리서치 기관들에서 경제 성장률을 뭐 전망을 할 때 경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일부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뭐 IT 기업이 되든 아니면 제조업이 되든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분명히 매출 단위든 이익 단위든 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바이오 제약은 사실 그러한 섹터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죠.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여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나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뭐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또는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슈에서 좀 비껴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서 뭐 IT든 아니면은 기타 뭐 업종이든 대부분 다 깨져나갈 때 바이오가 유독 조금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뭐 시장 대비 좀 돋보였었던 이유가 그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뭐 어쨌든 뭐 학회 일정도 4월달, 5월달 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일부 뭐 사실 투자자분들은 뭐 아직도 뭐 바이오를 학회보고 투자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일부 이제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 바로 뭐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자금을 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비빌 언덕이 있는 바이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이슈가 3분기 실적 관련된 시즌이 와도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관련된 시즌이 와도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 때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부분 실적이 깨지는데, 바이오는 원래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컨셉상, 그래서 그때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헐적으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뭐 경기 이슈나 또는 실적 이슈에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수 파트너님도 이제 바이오에 대한 뭐 코멘트 있으시면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제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럼 일단 패스를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할 얘기는 네,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바이오를 고르라면 저는 셀트리온을 하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셀트리온. 기업이고 바이오 시밀러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르면서 나머지 세 종목들은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하락했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죠. 제가 사실 김영철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좀 반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투자자님들이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짧게 생각이 한마디로 드는데 그냥 탁 하고 제약 바이오가 네. 지금 바르게 오르고 있는 건 그동안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거고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제약 바이오는 이미 두들겨 맞을 만큼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과 투자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뭐 1분기 반도체 시장 업황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돌파구인 어찌 보면 틈새 공략 같은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등했고 우선주가 상하가 갔는데 회사 업계자가 시간 외에 끝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도 오늘 상갔고 신풍제약도 급등했다가 윗골이 살짝 달았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은 우리가 실적을 일단 알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해드린다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다음에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다음에 그 외에 숫자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하지 마시라는 전략. 아무리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면 쪽박이다. 아니, 쪽박이다는 너무 바이오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아무튼 파이프라인이 성공하지 않으면 안 좋다. 죄송하지만 김영철 파트너님의 반론기에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확실한 걸 들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네.